원창국 원주시장과 함께하는 강원 기자회견, 박영서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기자님 함께 하는데 원주 쪽은 좀 어떠세요? 기사를 많이 쓰셨나요? 사건, 사고 네. 그런 분야로 좀 많이 다뤄왔었고요. 시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요? 사건, 사고 위주의 기사라면 원주시장, 그러니까 원주시장 원창국에 이어서 정치인 원창국에 대해서 지금 현안 문제된 거 해결 못하는 것도 난 답답해. 시키는 일들은 잘하는데.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 자기 강원도지사 후보 적합도 잘했어요. 의사 나가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알면 많이 지지할 것 같아. 저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자 토론회.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원창국 원주시장과 함께하는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영서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기자님 함께 하는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성대모사 이후에 강원 기자님 재간둥이로 자리를 잡으셨다고요. 아, 재간둥이가 됐나요? 네, 그렇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연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좀 주춤하지 않나 싶은데 또 네. 가열차게 또 연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머릿속에 지사님 출연했을 때는 머릿속에 성대모사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조금 더 솔직 담백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최선을 근데 원주 쪽은 좀 어떠세요? 기사를 많이 쓰셨나요? 원주 쪽은 뭐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제가 크게 쓸 일은 없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건, 사고 그런 분야로 좀 많이 다뤄왔었고요. 시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그래요? 사건, 사고 위주의 기사라면 쟤는 안 나오는 게 좋잖아요. 제가 많이 안 쓰는 게 아무래도 그쵸. 좋겠죠. 예. 네네.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지금 뭐 시장님 원주시 이제 첫 3선 시장으로 지금 임기를 좀 이제 마무리하고 계신데 원주시장, 그러니까 원주시장 원창국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정치인 원창국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했다.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뭐 가장 크다라면 그 여주 원주, 여주 원주 네. 철도를 북선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최종 확정 지어서 금년 말이면 이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 원주가 연장되는 게 그냥 철도 연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서에서 원주까지 37분까지 환승 없이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인천 송도에서 판교 지나서 원주까지 이게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원주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 제1도시로 만들었다. 그 원주시가 사실상 뭐 축제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제가 댄싱 카니발이라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완성시켜서 원주시 전국적인 축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축제다. 해외에서 한 1,6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죠. 그것뿐 아니라 법정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하면서 원주시 도시위상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문화공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것 이런 것들을 성과로 뺄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공원도시죠. 도시 곳곳에 수목원들이 지금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고 걸어서 5분 이내 공원입니다. 얼마 전에 개통된 치악산 둘레길 140km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둘레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원주 치악산 둘레길은 전 구간이 숲길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전체를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변모시켰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2010년에 처음 원주시장으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때는 3선까지 하겠다 예상을 하셨나요? 그때 시의원을 2번 하고 시장 선거 2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당선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러면 사람은 괜찮은데 민주당은 되겠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풍토에서 3선이라고는 뭐 꿈도 못 꿨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도시 디자인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주시를 어떻게 큰 틀에서 수변 공원 도시로 만들고 수도권과의 경제 네트워킹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관광 제1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디자인했던 것들을 하나 둘 만들어 나가면서 또 직원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통 중앙정부나 이런 데 50번, 60번씩 다닙니다. 그러한 뭐랄까 결집 이러한 걸 봤을 때 지나면서 다음에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최고 어려웠던 건 두 번째였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저희 당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면서도 원주시에 더 탄력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 당 차원에서 막 밀어준 사업들이 워낙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남원 지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원주 교도소를 국비 원래 전액 시예산으로 옮기기로 돼 있던 거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때 그 당시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우리 당 소속 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강원도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걸 못 챙기느냐 이런 논리죠. 네, 그런 게 많이 먹혀서 웬만한 사업들이 다 확정짓는 그런 성과를 얻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주 그러면 강원도가 대체로 이제 보수세가 좀 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원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랄까 민주화 인사,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도 원주 중심으로 강원도 내에서 네. 이루어진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실 때 보면 그래도 원주도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긴 당연히 민주당이 좀 우세 지역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 특이한 게 2002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시기예요.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럴 때 막 그 탄핵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2006년에 치렀던 열린우리당으로 당시 출마를 하셨는데 낙선을 하셨어요. 네. 원주시장에. 네. 도움이 별로 안 됐었나요? 그때는?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받고 그 바람이 불었던 거는 총선이었죠. 예, 총선. 근데 저는 그 주위에서 총선 나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꿈이 원주시를 정말 아름답게 내가 디자인하고 싶다. 그거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견눈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 웬만한 사람이 다 당선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됐는데 자우장대도 시민들께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결과로 삼선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깔끔하게 아무리 준공 테이프는 못 끊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이 시장님의 정치 인생이라는 것 자체도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세대 교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이 시장님에 있어서 세대 교체란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국비를 더 많이 얻어온다 이런 거는 뭐 사업이 있어야 얻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서 만드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창조력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세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국회의원 이것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정말 출마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시장 돼서 정말 원주시를 내가 아름답게 만들고 문화관광 제1도시를 만들어서 원주시를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러한 아주 간절함, 이런 성취감,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 기준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지 나이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정치 분야에서 세대 교체라는 게 그런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 지역 발전을 위한 본인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장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느꼈을 때 딱 지금 봤을 때 레임덕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뭐 딱 부러지게 얘기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없는 편,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 게 그 책상 둘레길 만들 때도 같이 걸으면서 수정상 변경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창조하고 그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열심히 하면 직원들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레임덕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현직 시장이 출마를 못하는 곳이 원주시고요. 네. 그리고 물론 강원도지사고 강원도교육감 자리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원주 같은 경우 지금 12년 동안 원창목 시장의 체제로 이렇게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실 분들도 그걸 넘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직 시장으로서는 원주의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마 굉장히 많은 후보, 10명 가까운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 다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온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바람이 있다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 때문에 가는 것이 명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이렇게 11년 동안 해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들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따지러 올지 모르는데 네. 시키는 일들은 잘하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뭘 하는 것은 잘 기대하기 많이 어렵다. 그게 이제 공직사회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장 군수들이 뭐 투자하겠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 군수들을. 네네.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데 실무자하고 협의하다 보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는 남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갖고 가서 난 법률이나 이런 거에 전문가니까 도시 개발, 도시 디자인 이런 쪽은 전문가니까 되게끔 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오히려 다그쳐서 빨리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만한 시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기 힘들 거다 이거네요. 네.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 차기 강원도지사 후보 적합도 잘했어요. 이거 시장님 보시고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뭐 도지사 나가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엄청 높게 나왔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거의 안 나와. 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주시장. 우리 시민들한테 뭐 강릉시장, 춘천시장 이런 되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얄미롭다. 블랙홀이다. 뭐 이렇게 시장이 원주시장은 원주시민 먹여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원주시가 블랙홀 돼가지고 강원도를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더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주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나를 알면 많이 지지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인지도 조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TV만 시키면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게? 그게 너무 많이 높게 나왔다. 내가 나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번 또 얼굴을 더 알리시면 되지 않을까? 실제 이제 시장님이 이제 삼선 시장을 하시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이제 회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어떠세요? 기초자치단체하고 또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 군수들은 생활 정치에서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에 가깝다고 보면 광역도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강원도지사 이런 것들은 조금 일반적인 행정의 수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도지사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고 봅니다. 행정가라고. 왜 그러냐면 맥을 정확히 짚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 문제된 거 해결 못하는 것도 난 답답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내가 뭐하냐 콩내라고 같은 당 도지사한테 그러면 되냐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저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가능한 거죠. 왜?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맥을 딱딱 짚어가지고 가려움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공무원 사업만 기대하거나 중앙 정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인재 풀을 같이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쪽에 국회의원도 능력 있는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정을 책임지거나 그러려면 정말 해안을 갖고 제가 취임한 23일 만에 8가지 사업을 했어도 지금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요새 그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 보면 별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또 지사님도 여기 출연하셔서 별명을 통일감자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밝히고 가셨는데 어떻게 또 시장님께서 좀 원하는 별명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그 원래 시민들이 저를 그러면 고집불통 이런 얘기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남자, 강추남.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뭐 시민들 의견도 상당히 수렴하지만 옳은 길에 가면 딱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데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되자마자 원일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가장 번화가 있는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제가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그때 떨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추진력을 고집불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없으면 만들자. 또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 이건 거의 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는 남자. 없으면 만드는 남자. 이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그건 안 부르고 고집불통이라는 거는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시장님 별명으로 한번 지어드려 볼까요?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국장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우리 원창무 원주시장의 별명은 원자랑이라고 붙여야 돼요. 원자랑? 원자랑. 네. 원주도 자랑하고 본인도 자랑하시고 원자랑이 맞지 않을까. 원래 생각한 거는 저 야망의 눈동자 뭐 이런 거. 야망의 눈동자. 그걸로 하시죠. 원자랑도 괜찮네요. 원자랑 내지는 야망의 눈동자가 어떨까. 너무 생각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자랑을 이렇게 홍보 마케팅의 귀재신 것 같아요. 도시 전문가가 아니라 홍보 마케팅. 듣다 보니까 원주에 저런 유서들이 많구나.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원주의 대표 음식이 관찰사 옹심이잖아요. 이게 강원 가명에 있는 원주의 그 특색을 좀 잘 살린 것 같은데 이 관찰사가 옛날에 도지사였잖아요. 그래서 원주 관찰사 어떨까? 원주 관찰사. 관찰이 고맙습니다. 또 이제 뭐 세심하게 살펴보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의 삶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원주 관찰사라고 좀 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뭐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결국에는 강한 추진력, 10년 동안 이렇게 불태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열정을 꼭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또 지사를 만약에 나가신다고 하면은 또 감자의 맥을 이어서 열정 감자 정도 한번 열정 감자. 그 감자는 근데 누가 많이 써먹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농산물을 써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열정 복숭아 뭐 이런 거. 열정이랑 키워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다 마음에 듭니다. 원주의 자랑 대변자, 그 원자랑 이것도 괜찮고 원주관찰사도 괜찮고 열정감자도 괜찮고 정말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민 원주 시민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원주 시민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현안서부터 이렇게 얘기들을 나눴는데 원주시에 대해서 원주시장 자격으로 나왔으니까 너무 얘기했던 걸 깊이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또 원주시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주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제 임기가 끝날 때는 정말 천지개벽한 원주시, 기적의 도시 원주시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토론에 마무리를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